안녕하세요. 문제 유형 분석 4회차 실무론 파트 5강이죠. 1번에서부터 15번까지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1번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첫인상 형성과 관련된 용어는 사람들은 한 번 판단 내리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 판단을 지속하려는 욕구를 가진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일관성의 오류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건 뒤에 가서 좀 체크하기로 하고요. 일반적으로 첫인상을 판단할 때 이 두 가지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친대요. 인지적 구두쇠 이론, 그 다음에 일관성의 오류. 일관성의 오류 같은 경우는 한번 판단하고 나면 어때요? 그 판단된 결과를,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인지적 구두쇠 효과는 구두쇠잖아요. 다른 사람의 인상을 판단할 때, 첫인상을 결정할 때 가능하면 힘을 덜 들이고 에너지를 덜 쏟는 방향에서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때요? 왜곡 현상이 생기겠죠.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초도 효과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죠? 초도 효과 기억하시고요. 맥락 효과는 어때요? 처음 내린 판단에 따라서 그 이후에 입력되는 정보도 맥을 잇게 된다. 맥락을 이어서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개가 똑같은 게 들어가 있네요. 해서 체크하시면 되고, 일관성의 오류 같은 경우는 방금 나왔던 문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한 번 판단을 내리면 그 판단을 지속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상을 판단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지적 구두쇠 이론은 사람들은 인상 형성에서 상대를 판단할 때 가능하면 노력을 덜 들이면서 결론에 이르려고 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인상을 판단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체킹하시고요. 문제 2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자, 다니엘 부어스틴은 이미지의 속성과 관련해 특정 사건에 대한 진실된 측면을 보여주기보다는 조작되고 단편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단어가 뭐죠? 가관념의 개념에 대해 제시한 바 있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 부어스틴 나오면 가관념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가관념 저기다. 가관념의 개념을 제시를 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니엘 부어스틴에 대한 문제는 이미지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 가지 유형의 문제는 가관념이 방금 나왔던 문제고요. 그래서 보기에 들어가서 보기와 같이 이미지를 제시한 사람은 시험 문제 나오죠. 다니엘 부어스틴, 사람 이름 찾기 기억하시고요. 다니엘 부어스틴이 제시한 이미지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서 세 가지 문제가 나와요. 가관념을 찾는 문제, 이렇게 제시한 사람, 다니엘 부어스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제시한 특징. 이미지는 가치 체계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다니엘 부어스틴은 이미지는 가짜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관념 적이지만 그래도 가짜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인공적이다, 이미지는.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요. 이렇게 가짜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는 믿을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이분이. 그 다음에 수동적이다. 그 다음에 두드러진 것이다. 그 다음에 단순화된 것이죠. 그죠? 단순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지는 모호하죠. 구체적인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모호하다라고 특징을 요렇게, 속성을 요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부어스틴이 제시한 이미지의 속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구체적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다음 보기의 내용과 같이 주장한 학자 이름, 사람 이름 나오죠. 그죠? 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보량은 시각적인 요소가 55%, 청각적인 요소가 38%, 그 다음에 언어적인 요소가 7%, 그죠? 7%, 38%로 형성된다라고 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메로비안 차트죠. 그죠? 메로비안 차트. 그 메로비안 차트를 제시한 사람이 누구죠? 앨버트 메로비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로비안 차트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예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보셔야 되겠죠. 사람 이름 문제, 그 다음에
이 요소에 이름 들어가는 거. 이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모르셔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문제 4번. 다음 중 올바른 인사 시기와 방법에 대한 거죠. 시기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사를 할 때 30보 이내에서 할 때는 이내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인사 방법은 발견한 즉시, 보는 즉시 인사한다가 가장 좋은 겁니다. 상대방과 방향을 마주할 경우에는 6에서 8보 정도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에 측방에서 갑자기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략해야 될까요? 아니면 즉시 인사해야 될까요? 즉시 인사해야 된다. 인사를 생략하면 안 되겠죠. 4번 상사와 외부인과 함께. 여기서 외부인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고객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객에게 인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중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도라는 장소는 어때요? 불편한 장소죠. 불편한 장소이기 때문에 고객을 만났잖아요. 멈춰 서서 인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어떻게 15도 또는 35도 보통례 정중례라는 말은 없지만 불편한 장소에서는 보통은 목례를 해요. 목례를 하는데 여기서는 멈추어 서서 고객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도에서 상사 한 사람과 만났어요. 근데 불편한 복도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고 한쪽으로 비켜서서 인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3번이 틀렸죠. 측방에서 갑자기 만났을 경우에는 즉시 인사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어지는 부분이 여기 세 군데예요. 세 군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30보 이내이다, 6보 이내에 좋다. 이거는 시험 문제 틀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측방에서 갑자기 만났다. 즉시 인사한다. 기억하기. 그 다음에 상사와 사회 인사. 고객이잖아요.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 서서 정중하게 인사한다. 그러면 잘못된 예시로 어떻게 제시할까요? 멈춰 서지 않고 설 필요가 없으면 한쪽으로 비켜서서 가볍게 인사한다. 이렇게 바꿔주겠죠. 지문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상사 한 사람을 복도에서 만났다. 그러면 멈추어 설 필요는 없고 목례를 하면서 한쪽으로 비켜서서 목례를 하면서 가볍게 인사를 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인사 종류와 관련해 정중례를 해야 할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은 여기에서는 정중례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정중례는 45도. 그래서 의식 행사 때 가장 많이 하는 행사고요. 고객한테 하는 인사. 그래서 감사를 표현할 때 이럴 때죠. 그래서 의식 행사니까 결혼식장에서 상견례 자리에서 그죠?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하객에게 올리는 인사. 그죠? 아주 큰 어른을 만났을 때. 근데 여기 보니까 아까 전에 복도라는 장소도 불편한 장소였죠. 화장실도 매우 불편한 장소죠. 불편한 장소에서는 우리가 정중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목례. 목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개만 까딱하는 인사, 눈인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사에서 높은 직급의 손님을 배웅할 때도 당연히 정중례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4번에 화장실에서 임원과 만났을 경우에는 정중례가 아닌 불편한 장소이기 때문에 목례를 한다. 불편한 장소로 우리가 여기에 보면 화장실이 있고 또 어디 있을까요? 아까 전에 복도가 있었고 식당. 식당에서 만났을 때도 우리는 목례 하시면 돼요. 정중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15도 인사는 눈인사, 아이 컨택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개만 까딱하는 정도. 그래서 계단, 엘리베이터, 그죠? 좁은 장소, 화장실, 식당, 전화 통화 중에 직장 내 동료 사이, 그죠? 한 번 만난 사람을 또 만났을 때는 목례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15도 인사를 한다. 기억하시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보통례죠, 그죠? 보통례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직원 간 처음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어른이나 선생님을 만났을 때도 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정중례를 해야 되는 경우는 고객을 맞이할 때 45도. 시험 문제 두 문제가 지금 나와 있죠, 그죠? 사과할 때, 감사를 표할 때, 고객을 환영하고 배웅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접을 볼 때도 정중례를 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